어느 저녁 따뜻해야 할 한 끼 식사가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갓 지은 밥 냄새,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터진 단 한마디가 며느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맛이 없네. 무심코 던진 시어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무시와 억울함, 그리고 참고 견뎌야 했던 눈물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식탁이 뒤집히는 소리와 함께 그 집안의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채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갈등이 숨겨져 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곳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참 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편 민수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직장을 자주 옮기더니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줄 알았지만 그 잠시는 몇 달이 되었고 결국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대부분 지은의 월급에 의존했습니다.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술자리와 늦은 귀가, 그리고 예민해진 남편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이 집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 쉬지도 못한 채 장을 보고 주방에 서서 2시간 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 앞에 오래 서 있느라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고 국간을 다시 보고 상을 여러 번 닦았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오시는데 잘 차려야지.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청소 상태를 훑어보고 가구 배치를 살피며 작은 것 하나까지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잠시 조용히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없네. 간도 안 맞고. 그 말은 가볍게 던진 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노력과 마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또 이해해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생활비를 혼자 책임졌던 날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을 부축했던 밤들, 혼자 울던 새벽들, 그리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한마디.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식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접시들이 쏟아지고 국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직접 해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버릇없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시아버지도 화를 냈고 민수는 부모 편에 서서 지은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한 사람의 외침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족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 벌어진 더 깊은 갈등과 며느리가 결국 입을 열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식탁이 넘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을 타고 흐르고 깨진 그릇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네 사람 모두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답답함이 조금 풀린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식탁을 엎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기본도 안 됐어. 시아버지도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당장 사과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실수해서 자신이 창피해졌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괜찮아, 고생했잖아 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습니다. 항상 부모님 편, 항상 남의 편,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과하라고 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기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만 사과해야 해?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2시간 넘게 준비했어.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상 차리고 그랬는데 맛없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야.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해야 하니? 그 말에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는 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해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과 짜증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좀 해.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참으면 되잖아.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잖아. 그 말은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참아라. 돈 못 벌어도 참아라. 집안일 혼자 해도 참아라. 기분 나빠도 참아라. 항상 참는 건 지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밀어올랐습니다. 이다혜로 또 넘어가면 평생 똑같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의 옷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도 술 마셨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민수야, 또 술 마셨어? 아, 그냥 친구들이랑 한잔 했어요. 가볍게 넘기려는 말투. 하지만 지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혹시 아세요? 민수 씨가 요즘 뭐 하는지?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지금 직장 없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무세운 소리니? 회사 다닌다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둔 지 거의 1년 됐어요. 뭐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술 마시고 들어와요. 생활비 제가 다 내고 있어요. 월세도 관리비도 식비도 전부요.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일해요. 저 혼자 돈 벌어요. 집안일도 저 혼자 해요. 그런데 왜 항상 제가 잘못한 사람이 돼야 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전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전혀 몰랐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민수의 숨겨진 행동들과 지은이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더 깊은 현실이 밝혀집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고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나무라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굳어 있었고 민수는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겨우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고 오늘이 그날이 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1년이라고 했니? 그럼 그동안 회사는? 지은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출근하는 척만 했어요. 아침마다 양복 입고 나갔다가 밤에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대답해라. 사실이냐? 하지만 민수는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낡은 가계부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억울해서요. 그녀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월세 관리비, 카드값 대출 상황, 식비 공과금까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 옆에는 모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제 월급이에요. 민수 씨가 낸 건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보탠다고 했던 건?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내은 적도 많아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에서 처음 듣는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다 말해? 가족끼리 창피하게.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창피한 게 뭔데요? 거짓말한 게 창피한 거지. 사실 말한 게 창피해요? 민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 숨기고 피하했습니다. 지은이 대신 감당해 주길 바랐고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참아주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엄마 아빠한테 용돈 준다고 하지 않았니? 매달 적금도 든다고.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금도 없어요. 오히려 제 통장에서 돈 가져간 적이 더 많아요. 술값이랑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갚는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정신 차려라, 민수야,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아내 등골 빼먹고 사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왜 이 말을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왜 혼자서 다 짊어지고 버텼을까?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날들.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던 밤들. 카드값,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욕실에서 울던 시간들. 그녀는 늘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기대고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만 일방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부모님 앞에서 나 망신 주고 싶었어? 그 말에 지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망신? 난 지난 1년 동안 매일이 망신이었어.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또 집안일하고 네 술값 계산할 때마다 내가 무슨 죄인 같았는지 알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노 대신 혼란과 후회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왜 아무 말 안 했니?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까 봐요. 그리고 그냥 제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오히려 가장 아프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척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오늘 밤 이 집안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걸. 다음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숨겨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민수 앞에 섰을 때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혼날 때마다 보였던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방 안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 그만둔 게 언제부터냐고. 작년 봄이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1년이 넘었네. 그 말 뒤에는 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우리한테 뭐라고 했니? 회사에서 승진 준비한다고, 야근 많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용돈도 못 준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민수는 여전히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맞는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화조차 잘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혼자 벌어서 다 책임졌다는 거냐?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다 냈어요. 처음엔 잠깐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취업 준비는 안 하고 밖에서 술만 마셨어요. 왜 그때 바로 말 안 했니? 괜히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남편 체면도 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체면을 지켜주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했어. 취업 쉽지 않다고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력서 낸 거 3번뿐이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거나 게임했어요. 지은아, 그만해.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다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력? 네가 말하는 노력이 고작 그거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했어?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터진 듯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가 가장 아니냐? 가장이 아내 등골 빼먹고 사는 게 말이 되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봐주는 말, 단 한마디 그게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그릇과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네가 버릇없는 줄만 알았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참고 살았을 줄은 몰랐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할까? 왜 속사정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때 민수가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식탁 엎은 건 심했잖아. 그 말에 시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나오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어.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사진 속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손을 잡던 날 작은 원룸에서 함께 라면 끓여 먹던 밤,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로 지금의 현실이 덧칠되면서 흐릿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우리가 잘못했다. 내 말도 안 듣고 무조건 너부터 혼냈어.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난 그것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조차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 밤의 분위기를 다시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집안의 진실은 아직 마지막 장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돌덩이 같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더 숨기면 결국 또 자신만 다칠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네 사람 사이로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두 팔을 낀 채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더 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됐잖아.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다 말할 거예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단단한 표정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 술만 마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지은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카드값이 계속 늘어서 이상해서 봤어요. 술집 결제도 많았지만 대출도 있었어요. 소액 대출 여러 개요. 대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보증 세운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 와서 알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명의로?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잠깐 빌린 거라고 금방 갚으려고 했어. 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갚았어요? 아직도 문자 계속 와요. 연체됐다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독촉 문자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설마 며느리 신용까지 건드린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또다시 답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책임감 없는 정도가 아니다. 이건 가족을 속인 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혼자 갚고 있어요. 월급 들어오면 절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아껴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음식 맛없다는 말 듣는데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 말 끝에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날들 겨울인데도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잤던 밤들, 친구들 모임도 한 번 못 나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자책 섞인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맨날 네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힘든 줄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듣는 위로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작게 변명했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취업 안 되고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돈 빌리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도망치는 게 해결이냐? 그건 핑계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민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기대할 마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들어주고 이해하려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도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진 접시 조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엉망이 된 풍경이 꼭 자신의 결혼 생활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산산이 깨져 있었던 시간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널 너무 몰랐다.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보다는 지친 마음이 풀리면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이 가족에게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지은은 아주 중요한 말을 꺼낼 준비를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결단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가를 손등으로 조용히 훔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어색한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 끝에 앉아 다리를 떨며 초조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혼나는 아이 같기도 하고 어딘가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지금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감기가 다 빠져나간 뒤처럼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도 숨지도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참으면서 사는 거, 이제 못하겠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집 나가겠다는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화나서 하는 말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살면 저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고백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사라질 것 같다는 말은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해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맞다. 네가 무조건 참을 일은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 하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부모님까지 왜 그래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민수 씨, 이건 생활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난 남편이 아니라 짐을 끌고 사는 기분이었어. 그 한마디가 민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 반박하고 싶어도 떠오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내 아내가 저 정도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수는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해라, 책임져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지만 민수는 그 당연함을 그동안 외면해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당장 떠날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 가계부, 통장만 챙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집에 자신의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오자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 며느리로 와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 좀 살고 싶어요. 아주 작은 소망 같은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용기도 사과할 용기도 없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하지 않으면 끝이겠구나. 누군가 대신 바꿔주길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버텼다는 걸 그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낯선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에서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순간이 곧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지은은 뒤에서 들려온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그 한마디에는 이상하게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하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급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왔고 민수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다. 처음부터 내 말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그 단순한 배려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네가 늘 강한 줄만 알았다. 싫은 소리도 잘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줄 알았지. 그래서 네가 힘들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분명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초조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가 해결돼?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걱정보다 본인 걱정이 먼저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민수 씨, 아직도 몰라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인생 책임지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같이 책임지려고 한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 말이 아니다. 붙잡으려면 사과부터 해라.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존심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목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갈 곳은 있니? 네, 회사 근처에 친구가 있어요. 며칠만 신세지기로 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인데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었던 기억보다 혼자 울었던 기억이 더 많았던 집, 그래서인지 미련도 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은아, 몸 챙기고 밥 꼭 먹어라.
그 평범한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네, 어머니. 짧게 대답한 뒤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세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민수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발걸음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웃고 이해하고 괜찮은 척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겁게 소파에 앉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내 인생 이렇게 계속 망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살 건지. 시어머니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난다. 네가 놓친 거야. 그 말들이 민수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그녀는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도로 위를 달렸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지은의 얼굴 위로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홀가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겨우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깊게 쉬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친구에게서 온 답장이 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들과 함께 빨리 오라는 메시지였고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눈물이 다시 고일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웃음기 없는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결혼 초에는 분명 더 밝았고 더 자주 웃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조금만 쉬자.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아무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거실 바닥에 남은 음식 자국과 깨진 접시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손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의 낮은 중얼거림에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늘 씩씩해 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냐고, 왜 집을 나가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가계부 숫자들, 독촉 문자들, 그리고 울먹이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진 밥 퇴근 후 정리된 집, 그리고 생활비 걱정 없이 친구들과 술 마시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오늘 큰 걸 잃을 뻔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갈 정도면 얼마나 버틴 건지 생각해 봤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불평 안 했다.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그런 애가 저렇게 말한 건 정말 마지막이었을 거다. 그 말에 민수의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죄책감으로 조여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듣기 싫어오지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피곤한 얼굴로 설거지하던 밤, 조용히 카드값 계산하던 모습, 혼자 베란다에서 한참 서 있던 뒷모습, 그때 조금만 더 물어봤다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택시는 친구 집 앞에 멈췄고 지은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친구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게가 아니라 조용히 오래 쌓인 피로가 녹아내리듯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걸. 한편 집 안에서는 민수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들고 지은의 연락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앞으로 그의 선택을 바꾸게 될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던 평소와 달리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지만 곧 친구 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자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밀려오던 한숨 대신 조용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식기 소리와 커피 향이 그녀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토스트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 그 한마디에 지은은 괜히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조건 없이 챙겨주는 아침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 라고 말하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넘길 때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늘 남편 챙기고 시부모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은 대충 때우기 일쑤였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길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고 휴대폰이 울릴까 불안해하며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반찬을 챙기던 지은이 없다는 사실이 집안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끓이던 국이 생각나네.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전날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풍경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식사 후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시아버지가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안 한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지은이 붙잡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 짧지만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자 갑자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냉장고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괜히 집안을 서성겼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치우다 만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도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 대신 해주던 일들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걸레를 들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바닥을 닦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은이 매일 이런 일을 혼자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도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잤어? 너무 어색한 첫마디였습니다.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응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어제 미안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나 진짜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는 처음의 사과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보려고 술도 끊을게. 네가 말한 대로 나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민수 씨, 나 이제 말은 믿기 힘들어. 냉정하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려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다시 기회 얻을 수 있게 노력할게. 통화가 끝난 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지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오가는 사람들,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는 아침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인생만 크게 흔들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억지로 버티며 붙잡고 있는 삶보다 한번 내려놓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전에 없이 맑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도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게 의무 같았다면 오늘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 안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미루면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세게 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장을 열어 구겨진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이력서를 다시 꺼내 수정했고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 하나하나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마주하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은이 늘 채워두던 반찬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는지,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정리된 집, 그리고 말없이 옆에 있어 주던 사람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었다는 걸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짜증내고 쉽게 기대고 쉽게 거짓말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술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술집 번호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끝까지 해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친구 집에서 지내며 차분히 자신을 돌봤습니다.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셨고 오랜만에 책도 읽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던 예전과 달리 잠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민수에게서는 매일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이력서 몇 군데에 넣었다는 이야기,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 술을 끊은 지 며칠째라는 이야기, 화려한 말 대신 담담한 보고 같은 문자였습니다. 지은은 바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쉽게 믿지는 않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지키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지은아, 나 오늘부터 출근해. 작은 회사지만 월급도 나오고 야근도 없대. 나 처음부터 다시 해보려고. 짧은 침묵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기다려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나 달라진 거 천천히 보여줄게.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 한마디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지만 적어도 외면은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깜깜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작은 빛들이 숨어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솔직한 용기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혼자서만 참고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과 삶 역시 소중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